그리고 롯데 NC 요약이라고 하는데 화이트가 귀엽네 땡겨버리네, 근데. 걔는 귀엽기라도 하지 개새끼들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롯데 경기 생각나서 확 열받는데 걔는 귀엽기라도 니네는 귀엽지 않으면 야구를 이겨야지 씨. 걔가 개싸움에서 지고 오면 귀엽기라도 하지 저 새끼들은 귀엽지도 않으면서 왜 야구를 지고 오는 걸까요? 갑자기 좀 화가 나네요. 자 여러분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T 위즈 같은 경우는 오늘 걱정스러웠던 선수들이 오늘 살아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하스가 왜 이러지? 배정대도 살짝 끝내주는 사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격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이랬는데 정말 반갑게 살아난 얼굴들인 것 같아요. 로하스하고 배정대가 동시에 3안타 게임을 펼치면서 KT의 안 좋았던 방망이를 조금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가 해줬기 때문에 오늘 KT 위즈가 점수를 많이 내고 초반부터 점수차를 벌리면서 소영준 선수에게 편안한 상을 만들어서 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KT 위즈가 오늘 뭐 홈런은 없었지만 배정대 선수의 결승타 포함해가지고 로하스의 3안타, 뭐 허경민의 안타 여러가지 뭐 작전도 나오면서 6대1 그리고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KT 위즈 입장에서 다른 팀이었다면 좆될 만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약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쎄하다, 아 좆된 것 같다 이런 걸 감지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KT 위즈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소영준 선수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은 아직 체력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이닝만 먹었어요. 5대1 상황에서 5이닝만 먹었기 때문에 6, 7, 8, 9 4이닝이 불펜을 담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불펜이 약한 팀은 여기서부터 빠그라지기 시작하는 건데 KT 위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불펜 물량이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KT 위즈가 오늘 이제 원상현 선수가 좀 흔들렸죠. 필승조 공식 손동현 원상현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서 원상현 선수가 좀 흔들린 부분이 있었는데 김민수라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선발이 이닝을 못 먹어도 이걸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추격을 당할 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실책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KT가 추격을 당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런다운의 주자를 가둬놓고 만들어진 부분인데 이게 장성우 선수의 송구가 이렇게 아예 빠져버리면서 이게 그냥 실점으로 이어진 거예요. 주자 2명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 이 아웃카운트가 만들어졌어야 된 상황인데 장성우의 송구 이건 뭡니까 이거, 이러면서 실점이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도 KT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정말 가지고 있는 불펜의 구위가 좋은 겁니다. 다른 평범한 불펜이었으면 오늘 KT는 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이러면서 경기 자체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동점이 가능한 상황이 있었어요. 삼성이 6대5까지 만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윤정빈이 2루타를 치고 8회 초였습니다. 윤정빈이 2루타 치고 그 다음에 김성윤이 3루타를 쳤어요. 6대5 무사 3루입니다. 3루자가 누구예요? 3루자가 김성윤 선수입니다. 엄청 빠른 주자. 무사 3루 6대5 한 점차. 보통 이거 KT 위즈 입장에서는 아 이거 김민수 선수가 공략을 당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김민수 선수가 원아웃까지 잡고 풀카운트에서 박영현으로 교체가 됐거든요.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박영현은 그냥 들어오자마자 류지혁을 149km 패스트볼로 삼진 처리, 그리고 그 이후에 구자욱을 잡고 3아웃. 9회는 그냥 평범하게 박영현처럼 마무리.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풀카운트에서 한번 바꿔볼까? 따라 해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KT 위즈에는 김민수, 원상현, 손동현 같은 많은 필승조 물량이 있고요. 뭐 우규민 같은 선수들도 가끔씩 스페어 타이어 역할이 가능하고, 박영현이라는 압도적인 마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구위를 가진 국가대표 마무리는 흔치 않거든요.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KT 위즈가 이걸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일반적인 불펜이었다면 KT 위즈는 이렇게 실책도 나왔고 선발 이닝을 많이 못 먹었고 이런 경기는 절대 못 지켰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KT 위즈 이강철 감독의 승부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런 감독의 승부수를 이제 진짜 묘수로 만드는 거는 선수의 힘이다, 박영현의 차력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은 좀 하나가 모자랐고요. 삼성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삼성 라이온즈가 못했다기보다는 KT의 불펜이 좋았다. 아무나 KT처럼 오늘 못한다니까요. 보통 다른 불펜이었으면 오늘 삼성이 뒤집었고 이겼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KT의 불펜을 좀 잘못 만난 시기였다. 이번 시리즈 자체를 2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이 벌어놓은 것도 많고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 아닌데, 오히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의 주무기 중에 하나가 선발진인데 데니 레이스 선수가 오늘 좀 부진했거든요. 2이닝 동안 피안타 7개 맞으면서 5실점이 됐는데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선발 투수에 대한 총평이 모두 똑같을 것 같습니다. 선발 투수에 대한 총평 물어보면 추워서 그런 게 아닌가. 오늘은 여기도 우박이 내리고 우박이 안 내리면 그냥 너무 쌀쌀하고 다시 3월달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워서 그런 거라고 한번 생각하고 다음 경기를 또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진짜 엄청 이상 현상에서 야구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 없이 야구한 것만으로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KT 위즈는 그래서 오늘 2승째를 챙기면서 주말 3연전 중에 2경기를 모두 챙기고 실리를 챙긴 그런 시리즈가
해제가 됐고 삼성 라이온즈는 아쉽게도 2패만 거두고 수학 없이 수원을 떠나야 되게 됐습니다. KT가 또 이제 삼성하고 SSG하고 가까워지면서 2, 3, 4위권 싸움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이번 3연전이었습니다. 자,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인데요, 진짜 힘들었던 경기예요. 왜냐하면 1회 초에 손주영 선수가 투구를 할 때 우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비가 오더니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경기를 했고 1회 초에 손주영 선수가 좀 공략을 당했죠. 실점을 했고요. 1회 말에 또 최승용이 올라오니까 또 뭐가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덮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 최승용이 다시 다음 이닝에 또 올라왔는데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이니까 경기가 3번이나 이렇게 중단이 됐다가 시작했다가 중단이 됐다가 시작했다, 이런 식이었으니까 사실은 이건 정상적인 경기로 보면 안 된다. 손주영 선수가 오늘 공략을 많이 당한 건 맞습니다. 그동안은 손주영 선수가 LG 트윈스의 거의 희망, 외국인 치리노스라든지 아니면 뭐 임창규보다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손주영이 3이닝 동안 6피안타 6실점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날씨는 한 번 더 보자고. 아까 제가 레이에스에게도 이야기 드렸지만 손주영 선수가 오늘 못한 건 맞지만 이 날씨 가지고 못 던진 거는 조금 그럴 수 있다. 물론 뭐 오늘 최승용 선수도 나쁘지 않게 던졌고 최승용 선수는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지 못해서 승리 투수가 못 됐을 뿐 잘 던진 건 맞는데, 근데 이거는 누구나 그 날씨에 대해서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날씨의 악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매번 이런 날씨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그런 부분이었고, 두산 입장에서는 오늘 정수빈 선수가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두산이 예전 두산하고 너무 다르다.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예전에는 정말 끈끈하고 이기기 어려운 팀이었고 경기를 잘 알고 플레이하는 순간순간적인 판단 센스가 좋은 그런 팀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즘 두산은 좀 그렇지 않다, 이런 걸 두산 팬분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정수빈 선수는 그때 두산 멤버기도 하고 그때 느낌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타수 2안타 볼넷을 만들어내면서 초반부터 1회 우박을 뚫고 2루타를 때리면서 손주영 선수에게 이제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줬고요. 오늘도 3출루 경기를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정수빈 선수가 자기 역할을 분명히 1번 타순에서 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타입이거든요. 요즘 1번 타자는 뭐 김도영을 1번으로 쓰기도 한다, 뭐 오타니를 1번으로 써라,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정수빈 선수는 그런 생산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지만 클래시컬한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역할, 자기 역할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두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실 라이벌 이런 걸 챙길 여지가 없을 정도로 안 좋고요. 많이 뭔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정수빈 선수가 또 이제 자기 몫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산은 또 이제 오늘 추재현 선수가 2군에 내려갔거든요. 이게 또 두산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아닌가. 추재현이 그나마 좀 약간 타격감이 괜찮은데 또 일주일 만에 내려갔는데 허리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이빙 캐치하다가. 근데 제이크 케이브 선수 오늘 손주영에게 4실점을 만들고 앞서 나간 상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이지강 선수에게 4대0에서 7대0을 만드는, 이걸로 사실은 경기가 거의 결정났다 봐야겠죠. 9대2로 오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3런 홈런을 때려내면서 무홈런에서 탈출했습니다. 제이크 케이브가 시즌 첫 번째 홈런, KBO 리그 데뷔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이 경기를 가져오게 만들어줬습니다. 롯데 빅터 레이에스하고 이제 두산의 제이크 케이브만 홈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부드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케이브는 사실 조금 억울한 감이 있는 게 그동안 이제 부상으로 한 감기 몸살로 10일 정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건데, 어쨌든 케이브가 이제부터라도 치기 시작하면 두산도 뭐 늦은 게 전혀 아니죠. 밀어내는 홈런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제이크 케이브가 바깥쪽 공을 그대로 쭉 밀어가지고 그대로 담장을 넘기는, 잠시를 밀어서 넘겼어요. 어쩌면 제이크 케이브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트릭 위스덤도 지난 시즌에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풀타임 뛰었다 말씀드렸는데 케이브도 그랬거든요. 팀이 뭐 콜로라도긴 했지만 어쨌든 콜로라도에서 준주전급으로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보단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그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쨌든 KBO에서 적응할 만한 기술적인 완성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홈런이 시작이 돼가지고 많이 잘 치는 부분을 좀 한번 기대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두산은 지금 그런 희망을 좀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승용 선수가 좀 아쉬웠죠. 물론 잘 던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주영과의 맞대결에서 4와 3분의 2이닝 동안 2실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승리에 공헌했죠. 근데 아쉬웠어요. 7대1이었고 사실은 그때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으면 승리 투수 조건을 갖추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볼넷 하면서 본인도 이제 마지막에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체가 됐는데 결국 두 번째 투수 박치국 선수가 밀어내기를 하나 주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삼진 하나 잡아내면서 오늘 박치국이 오히려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고 승리 투수가 됐고, 최지강이 멀티이닝 그리고 홍민규 김태견으로 이어지는 불펜이 승리를 막아주면서 이렇게 오늘의 두산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어쨌든 주말 3연전 스윕을 당할 뻔했던 두산이 1승째를 거두면서 LG 상대로, 요즘 LG 상대로 1승 가져온 거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1승 2패를 만들었고요. LG는 뭐 또 위닝 시리즈 당연하다는 듯이
2연속 위닝 시리즈를 했습니다. 과연 LG가 루징을 언제 먼저 할지 이것도 한 궁금한 부분 같은데. 자, 롯데와 NC의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결국 참 힘들었네요. 사실 원정 승률 뭐 100%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승률 5할이라든지 스윕 4연승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KT 위즈에 지키는 야구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야구가 됐는데, 물론 오늘 선발이 5이닝이 아니라 2이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롯데자이언츠, NC 다이노스 이제 김진욱, 이용찬 모두 버티지 못했는데, 냉정하게 이용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찬 선수가 올라오기 전에 퓨처스 리그에서도 피안타율이 거의 4할대였어요. 그리고 퓨처스 리그 선발 등판 2경기 모두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2군 경기는 참고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모습이었다. 이제 롯데 오늘 라인업은 1군급 라인업이잖아요. 그냥 너무 쉽게 안타를 치더라. 그러면서 1회부터 5대0을 만들어내면서 솔직히 좀 설렜습니다. 설렜으면 개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자, 김진욱도 쉽지 않았어요. 오늘 4번 타자로 이호준 감독이 깜짝 기용한 박한결이 투런을 때려냈고, 그 뒤에 김희집도 투런홈런, 이러면서 김진욱이 완전히 무너졌고, 바뀐 투수 박진에게 또 이제 역전을 만들면서 6대5, 그게 결승점이 돼버렸죠. 김진욱은 그 6실점을 하면서 오늘 경기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회 운수가 좋았지만 어쨌든 이걸 잡지 못했고, 그리고 이 흐름만 들어도 이용찬 바로 내려갔고 김진욱 바로 내려갔고, 그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지난주 두산전 이게 6대5로 역전이 된 상황에서 이 경기는 NC도 롯데도 다 같이 불지르면서 불놀이야 하는 경기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흐름을 막은 게 사실은 오늘 손주환이었죠. 손주환이 너무 좋았어요. 뽀심하고 슬라이더에 투피치를 뜨고 있는데, 이 투피치가 손주환 선수가 상당히 좋았다 볼 수 있는 거죠. 뽀심 147, 8 나오고 슬라이더를 활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3이닝을 무실점을 막았습니다. 이거는 이 경기를 혼자서 바꾼 게임 체인저였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경기 손주환도 막 무너지고 했으면 또 막 15대 12 뭐 이렇게 끝났을 것 같은데, 손주환이 이 흐름을 끊어먹으면서 선발만 실점을 많이 하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NC 한두 점차 리드로 갔는데, 7회 롯데가 추격을 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무사 1, 2루에서 김민성 선수가 번트에 실패한 다음에 병사를 치고 투아웃 3루였는데, 전준우 선수가 이제 타격을 한 타구가 포수 파울 플라이였는데 7대5였거든요. 그때는 그걸 김영준 선수가 놓쳤어요. 그걸 김영준이 놓치면서 전준우가 그 한 타석을 더 부여받았고, 그때 안타를 때리면서 7대6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한 점차, 이러면 사실은 이 경기 7회 한 점차를 만들었고 8회 9회가 있었고, 이제 NC는 그때 이미 전 3인을 땡겨 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롯데도 충분히 해볼만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바꾼 게 결국은 김영준 선수였습니다. 김영준 선수가 거기서 이제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뒤집히면 진짜 김영준 선수가 거의 역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책을 홈런으로 만회했습니다. 김상수의 변화구였고요. 슬라이더가 높게 제구된 거를 그대로 넘겨버렸어요. 사직 상단을 넘기면서 9대6. 그리고 이때 사실은 경기 흐름은 끝났죠. 근데 롯데는 오늘 진 건 진 건데, 외야에 진짜 이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니까 외야 비상사태 한번 보내주셨는데, 왜 이거냐면 롯데 외야에 울려 퍼지는 좆댐. 롯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윤동희가 최근 타격감이 안 좋았다. 타율 1할 때. 근데 출루율은 3할 때였어요. 출루율 3할 중반대였거든요. 이러면서 약간 WRC 플러스 80 정도 했는데 못해서 내려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잘하던 친구가 못하고 있으면 좀 컨디션 좋게 살렸어야 되는데, 일단 아픈 데가 없거든요. 윤동희 그래서 말소가 됐고, 다음 주 금요일 등록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조세진 선수가 윤동희 이틀 후 이제 말소가 됐거든요. 다음 주 일요일 등록 가능한데 그냥 안 쓰다가 말소,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못 쓰죠. 그래서 뭐 지금 올린다면 뭐 김동혁이라든지 뭐 지금 올라와 있는 이인환이라든지, 사실상 거의 수비가 그나마 좀 볼만하면 타격이 아예 안 되는, 반대로 타격이 그나마 볼만하면 수비를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선수들밖에 안 남아 있는 건데, 근데 문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롯데가 정말 기형적인 외야, 이제는 안 하긴 합니다. 완전히 수납했는데 좌익수 전준우를 보게 한 원흉도 저거예요. 아니, 안 아픈데 말소를 하니까. 왜냐면 전준우가 안 나오면 장두성이 나와야 되는데 장두성은 타격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전준우를 아예 지명타자로 수납하고 장두성을 쓰는데, 뭐 열심히 하고 수비 좋은데 타격 쪽 아쉬움은 있죠. 하나로 치면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뭐 페이커가 계속 타격에 들어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문제가 뭐냐, 이건 알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기다리면 되는 부분인데, 자, 문제는 레이에스가 여기서 오늘 타격하다가 롯데가 7대6으로 쫓아간 상황에서 7회 말에 이제 교체가 됐거든요. 이겨야 되는, 점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비를 강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 좀 절뚝거렸다고 해요. 절뚝거림. 근데 아직 뭐 큰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외야 쪽에서 레이에스가 빠지고, 그래서 고승민 내야 투입, 이때 고승민 좌익수 투입, 이런 식이었고, 황성빈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전력 질주하다 햄스트링 의심,
쩔뚝거림, 또 쩔뚝거림. 외야에 이 쩔뚝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되면 조세진, 윤동희가 올라와도 조세진은 심지어 잘 안 쓰고 있었고 레이에스, 황성빈이 만약에 외야에 빠지면 진짜로 고승민 선수가 계속해서 외야를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김태형 감독이 윤동희의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어 말소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기력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아프지도 않는데 경기력이 안 좋으면 하루 정도 빼도 되는 거고 주전에서 빼던가 한 이틀 3일 정도는 뭐 대타 투입하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말소는 너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윤동희 없는 10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전준우 그냥 서커스 쇼 조랄 쇼가 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외야 쪽에서 뭐 지금 부상 2명 발생하니 화요일부터 외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진짜 뭐 어떤 식으로 외야를 꾸릴지 저는 상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못하면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윤동희가 막말로 전준호보다 못 치고 있었던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야는 좀 큰일 난 것 같다. 롯데 오늘 패배보다 이게 더 걱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이야기 기아 타이거즈하고 SS 랜더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오늘 이제 패트릭 위스덤인데요. 확실히 MLB급 파워가 맞는 것 같아요. 패트릭 위스덤이 자주 걸리진 않지만 근데 자주 걸릴 필요가 없어요. 홈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3개만 치더라도 결국은 40홈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자주 걸릴 필요가 없고 물론 무조건 치면 홈런인데 안타를 아예 안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패트릭 위스덤은 자주 걸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문승원 선수에게 홈런을 때려내면서 초반부터 경기를 앞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아가 오늘 마음을 단단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이 단독 10위 최하위에 처져 있었던 게 어제 일이었는데 어제 경기를 안 하고 10위에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패트릭 위스덤의 홈런포를 한번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마음을 새롭게 먹은 것 같고 그리고 위스덤 선수의 파워는 대단하다. 너무 속 시원한 그런 홈런을 보여줍니다. 변화구였는데요. 변화구가 그냥 좀 몰리니까 그대로 그냥 모를 리가 없어요. 투수, 포수, 타자 그리고 외야수, 관중들도 이거는 현장에서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런을 치면서 초반부터 2대0을 만들어냈고요. 자 기아 타이거즈는 그런 식으로 오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메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2번 타자 오선우 선수를 지명타자로 넣어놨는데 이것도 좀 성공을 한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선우 선수가 2번 타자 지명타자로 나서 4타수 1안타 3타점 홈런 하나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나성범 선수도 홈런성 장타를 보여주면서 좋은 타격을 보여줬고 최영우도 멀티히트 위스덤이 홈런 포함 3안타 경기를 하면서 초반부터 분위기를 확 끌어왔고 이렇게 패트릭 위스덤의 2회 2점 홈런 이후에 SSG가 동점을 만들긴 했지만 5회, 6회, 7회, 8회 계속해서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11대 2까지 벌렸고 김대유 선수가 좀 점수를 주긴 했지만 11대 5로 이렇게 편안하게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위스덤이 홈런을 2개를 때려냈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송영진 선수였거든요. 이번엔 좀 먹힌 듯한 느낌인데 이게 사실은 더 진퉁이에요. 아까는 잘 걸린 타구 잘 맞은 타구는 누구나 사실은 쭉쭉 뻗어나가거든요. 이게 못 맞은 건 아닌데 살짝 맥힌 듯한 느낌이 드는데 윤견수 길을 넘기는 홈런을 만들어냅니다. 백스탑까지 그냥 쭉 넘어갔죠. 타구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맞는 순간 1초도 안 돼서 저기 꽂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멀티 홈런을 때리면서 패트릭 위스덤이 6호 7호 지금 홈런 단독 선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지고 있는 펀치력이 메이저리그나 보일 수 있었던 펀치력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송영진 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영진 선수가 화요일날 사실은 선발 투수였거든요. 오늘 문승원에 이어서 사실상 두 번째 선발 카드로 나왔는데 이게 왜 그렇냐면 일단은 오늘 이제 문승원이 나왔고 다음 주 화요일날 송영진이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 주 화요일 이제 한화전은 앤더슨, 김광현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에 미치 화이트가 간다고 해요. 그럼 이러면 5선발 송영진 선수가 많이 미뤄지잖아요. 저번 주 화요일 나오고 이렇게 쭉 미뤄지고 그냥 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한 번 정도는 선발 등판을 하는 것처럼 여기에 붙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3이닝, 4이닝 정도 붙을 수 있겠다 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그냥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텐덤이에요. 이거 수베로 감독이 많이 하던 거거든요. 3이닝, 3이닝 이렇게 갈 수 있는 선발 투수를 붙이던가 아니면 문승원 5이닝, 송영진 3이닝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불펜 아끼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루 정도 이렇게 쓰면 불펜 아예 안 쓸 수 있거든요. 물론 오늘은 문승원도 엄청 많이 맞고 송영진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성공한 작전 아니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할만한 작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이 합니다. MLB에서도 많이 하는 일이고요. 선발이 5회, 선발이 6회 이렇게 버티고 불펜 1이닝, 1이닝, 1이닝 이거 요즘 사실은 뭐 이게 정석이긴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뭐 오프너를 해가지고 불펜이 먼저 나와서 1이닝, 선발이 3, 4이닝 가기도 하고 반대로 불펜 데이가 불펜 쭈르륵 가는 날도 있고 근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선발 2명을 써가지고 텐
팬덤 4이닝, 3이닝 혹은 5이닝, 2이닝, 3이닝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충분히 이렇게 해야 사실은 불펜도 아끼는 날도 생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한화 이글스와의 3연전에 화이트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진 선수가 하나와의 3연전에 나와야 되면 오늘 그렇게 나올 수 없었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시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오늘 11대 5로 기아 타이거즈가 이렇게 승리를 거뒀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인업만 보더라도 박찬호, 오선우, 나성범, 이제 최영우, 그리고 윈스턴, 변우혁, 최원준, 김태훈, 김규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늘 아는 뭐 김선빈이라든지 김도영이라든지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뭔가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의 기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은 지난해 기아가 좋을 때는 김도영이 빠졌을 때나 김선빈이 빠졌을 때나 그때도 위협적이었어요. 근데 뭔가 호랑이가 마치 잠을 자듯이 자기들의 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빠져도 충분히 타선 강합니다. 타격 기록을 제가 맨날 보잖아요. 보면 떨어진 기록이 지금 타격이 계속 안 터지고 있는 뭐 KT라든지 하나라든지, 롯데는 최근에 그나마 좀 터지긴 했지만 그런 팀들에 비해서 방망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오늘 올러가 승리 투수가 됐는데 올러의 구위도 나쁘지 않고, 지난해는 심지어 외국인 선수 선발 한 명이 윌크로우가 초반에 사실은 거의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국내 선수들의 힘만으로도 거기까지 갔는데, 올해는 너무 뭔가 초반에 약간 자신감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다음 주부터 뭔가 좀 쭉쭉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자,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인데요. 오늘은 뭐 문동주 선수가 또 선발로 나와서 좋은 구위를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6이닝 동안 무자책 경기를 하면서 키움 상대로 첫 승을 거두면서 조금 늦게 출발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3월 말 이때 사실은 개막을 했고, 문동주는 이제 4월 13일 이때를 기점으로 본인의 완벽한 피칭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문동주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어차피 지금 치고 올라오는 시점에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야구는 여름 이후에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좀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부터 자기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동주가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포일도 비자책이죠. 왜냐면 포수의 이제 그 실수로 나온 게 포일이기 때문에 포구 실수가 포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왔으니까 오늘 실점은 비자책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6이닝 동안 1실점 비자책 경기, 안타 3개를 허용했고 삼진 6개를 기록하면서 시즌 첫 승. 한화가 오늘도 안타 17개를 때렸습니다. 점점 뭔가 타격이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 선발 전원 출루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안경이 살아났습니다. 90억짜리 안경 어떡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최은성 선수가 뭐 장타는 없었지만 5타수 4만타를 때려내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5타수 4만타. 그리고 김태현 선수도 5타수 4안타 꾸준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김태현이 3할까지 아까 말씀해주셨던 대로 타율을 끌어올렸고, 문동주 이후에 김범수, 박상원, 한승혁, 김서현이 잘 막아내면서 이 경기 완벽하게 일요일을 잡아냈습니다. 처음 한화가 키움에게 먼저 실점을 하긴 했지만, 포일 이후에 실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화가 2회부터 3회, 5회, 6회 계속해서 점수를 만들면서 야금야금 키움을 무너뜨렸고요. 오늘 선발로 나온 조영건, 김선기 이어서 무너뜨리면서 오늘 경기를 완벽하게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근데 김서현 선수는 뭐랄까요, 이 보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마무리 투수하고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계속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사실 선발도 가능한 그런 선수인데, 마지막 아웃카운트인데 아웃카운트 헛스윙 잡아내고, 그리고 본인의 공에 취해 있죠. 157km를 때리는데, 이게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경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주인공이 본인 성격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선발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지만, 본인이 마무리 투수를 하고 싶다면 저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안 시켜준 게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7대1로 한화 이글스가 승리를 거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결국 한화 이글스는 안경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한화 이글스의 타격 자체가 팀 종덕이다, 이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너무 못 친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투수 타격 기록을 모아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어쨌든 한화의 타격 중간 결과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한화 이글스 타격 중간 정리,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자, 어쨌든 팀 타율 2할 3푼을 기록하면서 어쨌든 이것도 최하위를 심지어 탈출까지는 못했네. 아직 팀 타율이 오늘 경기 이후까지 10위, 9위가 이제 KT 위즈네요. 9위가 KT 위즈 2할 3푼 8리, 엄청 정상화된 상황입니다. 자, 진짜 하루에 안타 하나씩 치는 수준이었는데 사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팀 출루율 3할 8리, 최하위긴 하지만 어쨌든 9위 두산이 3할 2푼 4리, 거의 다 따라왔어요. 한 경기만 더 잘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팀 장타율은 최하위가 아닙니다. 3할 3푼 1리 기록하면서 지금 전체 8위를 기록하고 있고, 7위 롯데가 장타율 3할 6푼을 기록하면서 7위하고 이 정도의 차이. 그러니까 어쨌든 한화가 팀 OPS가 0.639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최하위긴 하지만 WRC 플러스도 보면 WRC 플러스는 73.7. 이 정도면 여기는 이제 제가 하도 비할 때 뭐 팀 자체가 거대한 오그레디, 뭐 팀 경협, 팀 종덕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면 팀 심우준
심우준 정도는 된다. 이제 팀 자체가 평균적으로 심우준 정도는 치고 있다. 팀 우준으로 하죠. 팀 우준이니까 다음 주에 더 올려가지고 이제 WRC 플러스 80, 90 이렇게 올리면 점점 어쨌든 상승세다. 이 기록을 많이 올려냈고 이제는 한화가 평범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사실은 한화가 투수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한화는 투수력이 좋기 때문에 타격이 중간 정도도 아니고 그냥 못하는 수준 정도만 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키움 히어로즈는 지금 조영건 카드가 지금 무너졌죠. 또 오늘 선발 5선발 원래 윤현이 나와야 되는 쪽인데 조영건 카드가 무너지면서 이거 좀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선발을 봤을 때 로젠버그, 하영민, 김윤아 그리고 정현우 쉽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버티는데, 윤현 같은 경우는 초반엔 좋았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5선발 카드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조영건 선수도 아쉬웠고 그 다음에 롱맨으로 나온 김성기 선수도 버티지 못했고, 이렇게 되면 5경기 중에 1경기를 계속 지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번 키움은 찾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키움이 뭐 물론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5선발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4선발 때까지만 해도 뭐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판타스틱 4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고민일 것 같아요. 키움은 스타터를 찾던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오늘 SSG가 탠덤 작전을 고정적으로 가는 거라든지 뭔가를 보완해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또 카디네스가 돌아오니까, 롯데전에 카디네스가 돌아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경기 또 이제 5경기 모두 총평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하고도 싸우는 게 프로야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운 날씨 그리고 부상자들이 점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부상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 프로야구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거는 좋은 뎁스를 구축하고 좋은 작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컨디셔닝도 중요해요. 부상을 당하지 않게 경기를 조심해서 뛰는 것보다 그 전에 스트레칭, 워밍업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은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지니까 결국 몸이 재산입니다. 최고의 경기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경기 안 나오면 땡이니까 경기 나와가지고 좋은 결과 보여줄 수 있도록 부상을 모두 조심해야 되겠다.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